영동 지역에 최고 2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 산길과 뱃길이 모두 통제됐지만 다행히 산사태나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산불 피해 지역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 제2 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동 지역에 최고 2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 산길과 뱃길이 모두 통제됐지만 다행히 산사태나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상황을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화마가 휩쓸었던 강릉시 옥계면의 한 농촌마을. 야산에서 쏟아진 빗물에 마을길이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이 났던 산자락에는 전에 없던 물고랑까지 생겼습니다. 산불로 인해 울창했던 소나무가 모두 베어져 나갔습니다. 이곳 옥계만 해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자 불안감을 느낀 이재민들은 임시주택을 비우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화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물난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나올 수도 없고. 그게 좀 산 옆에 있잖아요. 또. 네, 산 옆에 있어.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 집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을 텐데 이만큼 내려와가 젖었어요. 집이 예, 벽이요.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굴다리를 통과하려던 1톤 트럭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삼척시 미로면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한 건 11일 오전 6시 10분쯤. 다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설악산 미시령 일대에는 24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낮 4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속초 설악동 233.5, 강릉 성산 174, 양양 136.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선들의 발이 묶였고 강릉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도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13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 강원도 영서 쪽으로 소나 키로 이나에 5에서 10mm 정도. 고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응급복구 작업을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집중호우에 산불 피해 지역은 2차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맛비에 응급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둥산으로 변한 산불 피해지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고성 지역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불과 하루 만에 누적 강수량이 110mm를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경사면에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목들 다른 데 인시 집화장에다가 다 갖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다 그거 했고 그다음에 마대 다 해서 수로 내고 수로도 다 이렇게 집수정 하시다 보면 집수정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돌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더 이상 침하가 안 되게끔.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설치된 고성 지역 임시주택. 임시주택 마을은 산 능선에서 떨어진 곳에 마련된 데다 건물 아랫부분은 콘크리트로 정리돼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 해줬어요. 근데 저건 해줬으면 생이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비 안 맞게.
하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비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0일 산사태 응급복구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던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현재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준공 시기와 장마철이 맞물리면서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은 비가 그치는 대로 응급복구 사업 마무리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주변 예찰을 해서 그렇게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다라면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산지 사방 등을 할 거예요. 이주민 단지 주변 이제 사면이 이제 좀 유실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고성군은 다음 주까지 산림 피해가 심각한 토성면 일대의 응급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11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의 집회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산불 피해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긴급복구비 대부분이 산림과 공공시설물 복구비였고 피해 주민의 주택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롯해 홍천과 횡성, 평창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과거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2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제2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에 불과하지만 도내 각 지역들은 벌써부터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롯해 홍천과 횡성, 평창까지 모두 6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 원주는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방안을, 나머지 5개 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지역이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의료와 바이오, 산림과 해양, 그리고 농축산업 등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지역 간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혁신도시 추진 당시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역에서는 반발이 잇따랐고 심지어 강원도를 동도와 서도로 분할하자는 분도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제2혁신도시 유치전이 내년 총선과 맞물릴 경우 지역 갈등과 반발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갈등, 그다음에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자체 내에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각 지역 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정부가 제2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강원도는 제2혁신도시 유치 전략과 발전 방향을 담은 연구 용역에 착수했는데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국내 대표적 독립영화제인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8월 2일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개막해 4일간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모두 962편이 출품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상영작으로는 장단편 27편이 선정됐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서 올해 21회를 맞이하게 됐고요. 저희 강원도 최초이자 유일의 민간 영화 단체 강릉시네마테크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주제로 야외 상영되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는 모든 상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제 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가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11일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스포츠 대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대회 개최지로 강원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설상 경기는 알펜시아 등 평창에서,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립니다. 국제 청소년 스포츠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대회로 2021년 대회는 8개 종목에 20개국에서 만 12세에서 15세 이하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1일 도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춘천경찰서장에 최현순 강원청 정보화 장비과장이 임명됐고, 김진한 강원청 형사과장과 김택수 강원청 정보과장이 원주와 강릉 경찰서장에 보직되는 등 도내 9개 경찰서장이 교체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우 고성경찰서장이 강원청 홍보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강원청 과장급 9명도 각각 새로 임명됐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 12년 만에 보치아 실업팀을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체육회 보치아 실업팀은 국가대표 코치인 이문영 감독과 김승경 코치가 지도하고 국가대표인 정호원, 서현석, 신인 맹현우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보치아 실업팀 창단으로 향후 도내 각 시군의 종목 활성화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도한 아파트 물량이 미분양 속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거래가 침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홍승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원주 부동산 상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브랜드 아파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아파트가 지난 3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약 4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률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2,600여 세대 중에 2,100여 세대가 미분양인 건데요. 원주 아파트 미분양률이 3,000 가구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눈에 띌 만큼 지금 계속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지역의 공인중개사나 또 부동산학과 전문 교수님, 또 시청의 지적 부동산 과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파트 분양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부동산 거래는 실종이 돼 있고 가격이 하락세니까 시장의 활기 자체가 돌지를 않고요. 한 공인중개사분은 정말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분양 문제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미분양이 발생한 배경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그 당시의 상황과 조금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이 아파트가 처음에 인허가 신청이 나고 또 입주를 하기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도 강원도에 있었고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잇따라 조성이 되면서 호재가 조금 몰아닥치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이 호재가 겹치면서 2016년에 전례 없는 아파트 물량이 원주시에 쏟아진 겁니다.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2016년도에 원주시의 지금 아파트의 공급량이 한 8,000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00호라는 게 그 원주시 같은 좀 중소도시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었고요. 네, 결국에 그 당시에 과도한 물량이 불러온 집값 하락이 거래 정체 또 미분양 확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을 받아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하반기에도 이렇게 물량이 좀 쏟아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해서 시청이랑 이 부동산학과 교수님께 좀 찾아가서 그 내용을 물어봤었는데요. 답변을 먼저 같이 들어보시죠. 기업도시나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데 인허가가 들어오면
시청 입장에서는 아마 인허가를 뭐 반려하던가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의외로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지나면은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실제로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들어가는 시점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그 인허가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사실은 적법하게 되면은 뭐 따로 그 규제를 한다거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건설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반려하거나 좀 막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전문가도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흐름을 타잖아요.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좋아지려면 경제적인 호재, 지역 소득 증가 같은 그 호재가 있어야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지역의 호재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동산 침체 상황이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특히 2016년 당시에 워낙에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좀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할까요? 네, 지금 우선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하려는 그 실수요자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 대출 의존도가 특히 높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시점에 아파트 구매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충분히 분석하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요동치는 부동산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덜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장협의회는 11일 평창에서 원래회를 열고 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 플라자 개폐회식장 일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도 정부 차원의 부지 활용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 플라자 부진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조기 추진을 약속하고 국비 23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초복인 금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흐리고 영서 지역은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로 인해 영동 지역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원주, 속초와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춘천 29도, 원주와 강릉 28도, 속초 27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후 무척 더워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도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